러시아 민속 공연단에 지원할 사람 없나? 방이 붙어 있는 거야. 지원을 하죠. 베를린까지 갔어요. 황제가 손을 딱 잡으면 감동을 했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황제의 시계를 손에 얻은 다음에 공연단에서 튀었죠. 이제 튀었습니다. 바로 기차 타고 파리로 날른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피카소 작업실에 바로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어요. 러시아에서 온 불청객이라고요. 러시아에서 온 불청객. 제목이 좀 특이한데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무렵에 타틀린입니다. 여기다가 1913년인데 파리에 가가지고 루브르도 보고 당시에 열리고 있는 전시회, 입체주의 전시회 이런 것도 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것을 돈 걱정할 거 없이 둘러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꿈꿀 같은 시간이겠어요. 그 중에 쫙 빼입고서 어디를 쳐들어갔어요? 피카소 작업실이 어딥니까? 물어가지고 피카소 작업실 탕탕탕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피카소가 누신지 하고 나왔더니 대단히 옷을 잘 차려입은 키가 훤칠이 큰 그 다음에 프랑스말은 굉장히 떠듬떠듬 말이 어려운 그런 친구가 오더니 피카소 선생님이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 준비한 얘기죠. 그 멘트를 알렸더니 러시아에서 보니까 지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를 보러 왔지? 근데 왜 선약을 안 했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들어오시죠 이랬다는 거죠.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 타틀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눈을 두리번 하면서 모든 게 신기하죠.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폼이 좋았는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좀 애가 폼이 없어졌죠. 폼이 없어지면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눈에 담아 놓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들어왔어요. 뭐 하는 친구인가?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화가라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뭐 이런 미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안 통하죠. 이 친구는 열심히 준비한 멘트를 이제 치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불어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네 라고 이제 피카소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온 목적이 없는데 별로 시덥지 않은 목적을 갖고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던 중입니다. 보니까 피카소가 시계도 보고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타틀린이 본색을 드러낸 거죠. 뭐라 그랬냐? 혹시 파트너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필요 없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수나 스텝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 조수나 스텝을 구하려면은 말은 잘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불어는 잘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필요 없네 그랬더니 한숨을 다시 한번 팍 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은 뭐 허드렛일하는 사람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들어올 때는 옷 잘 차려입고 진짜 폼 다 잡고 들어와가지고는 진상으로 변신한 거죠. 진상으로 변신 막 이런 거 이제 어떻게든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해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갖고 피카소 난감해졌죠. 뭐지? 이런 애 처음인데 원래 피카소 찾아와가지고 별의별 부탁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역대급 진상을 만난 거죠. 진짜 바지끄랭이를 잡고 있는 애를 질질 끌다시피 해갖고 문 밖으로 가져가서 미안한데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쫓았죠. 내쫓았는데 또 며칠 있다 나타났죠. 새로운 안건을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저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진상짓을 막 벌이기 시작한 거죠. 타틀린 입장에서는 피카소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좀 하고 좀 배워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이 있는데 아니 뭐 자기 생각은 아무리 그게 간절하다 하더라도 피카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카소가 나중에는 문 열기 전에 야, 키 크고 물고기 같이 생긴 애 왔나 한번 봐봐. 그래갖고 이제 물고기 같이 생긴 애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 없다. 이제 그래갖고 아예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 타틀린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피카소랑 어떻게든 좀 교류를 하고 그런 것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 대신 파리에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그러고서는 돈 딱 떨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황제의 시계가 불러온 마법의 시간이 끝났다. 그런 거죠. 황제의 시계가 불러온 마법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가는 기차 타고서 이제 돌아간 거죠.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타틀린이라는 인간이 피카소라는 사람과 어떻게든 연을 맺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교류는 못했지만 그 대신 피카소에게서 받은 결정적 영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카소의 작업장에 걸려 있었던 바로 이 작품이 뭔데요? 기타. 여러분 이게 콜라주에서 약간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피카소가 요새 이런 걸 만들고 있구나
여기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은 거죠. 아, 이제 콜라주가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타틀린 생각으로는 피카소가 이런 쪽을 발전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아니었죠. 피카소는 여기에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모더니즘으로 확 돌아갔는데 거기까지는 모른 거죠.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타틀린이라는 사람은 또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집에 이코나를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그림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성화, 종교화 이런 것도 상당히 스타일이 다른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콘화라 그래요. 이코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콘화의 그 느낌은 사실적으로 그린다라기보다는 대단히 좀 영험한 빛이 좀 이렇게 어리게 해가지고 좀 신비롭게 그리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코나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포즈를, 여자 모델을 그리는데 활용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타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콘화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또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더해지냐면 자기 집에 이콘화라는 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콘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타틀린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콘화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장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사람 얼굴도 이렇게 후광 같은 거, 이게 금 같은 재질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신비로운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이코나인데, 어느 날 이 타틀린이 미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눈이 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코나에서 대단히 신비로운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이 모습을 어떻게든 잘 그리면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이코나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화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금속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이코나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금속을 떼본 거죠. 딱 떼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이코나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성한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번뜩이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죠. 뭐냐면 재료였네, 이런 생각이죠. 재료였어. 정답이 재료였어. 그러면서 이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가 이렇게 꾸며보려고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화가가 열심히 그리고 뭔가 멋있게 구성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아무 쓸모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요 묘한 분위기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금속 덩어리,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요게 대단히 독특한 발상이에요. 대단히 독특한 발상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타틀린은 무슨 미술을 하기로 하느냐 하면은, 나는 화가였는데 이제부터 그리고 꾸미고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야. 나 요거 안 하겠다. 요거 안 하고 금속 원재료들만 이렇게 붙여보고 하는 걸로. 말하자면 피카소가 콜라주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다 그만뒀는데 거기서부터 계승해가지고 금속이나 목재나 이런 재료들만을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구축주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금속판이죠. 최소한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 붙여본 거죠. 병, 이런 이미지는 전적으로 피카소 작업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병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철로 콜라주 같은 거 붙여보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가지고 모양도 잡아보고 꾸며보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다. 왜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 보다가 병 모양을 넣어볼까 이러면서 자기가 병 모양 만들고 앉았죠. 요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아예 재료만으로 다시 만들었죠. 나무, 쇠 이런 것들을 간단한 가공 작업만으로 그냥 원재료 자체를 그냥 살려가지고 결합시킨 그런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회화적 구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타틀린은 이런 걸 만들어 보는 단계까지 오면서 무엇을 덜어낸 거예요? 화가로서 그리고 구성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덜어낸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무 회화적인 틀에 갇혀 있어 라고 다시 반성을 하면서 뭘 반성했어요? 왜 굳이 벽에 붙여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굳이 벽에 붙여서 회화적인 느낌을 고집하고 있냐. 그래서 이번엔 벽에서 때리기로 하죠. 벽에서 때리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타틀린이 1915년에 말레비치와 함께 전시회에 전시해서 대단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는 작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허공에 매달아 놓은 오브제죠. 이게 드디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여러 재료들, 금속, 판 이런 것들을 간단한 가공을 하고, 그죠? 이것들을 결합시킨 후에 벽에다가 대각선으로 걸어놓는 식의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전혀 새로운 희한한 미술이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회화적 구조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피카소에게서 받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뭐냐면 콜라주를 조금 입체화하는 정도죠. 다만 재료를 금속판이라든가 대단히 희한한 재료를 쓰고 있긴 하지만 피카소적인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 작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피카소에게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회화적인 액자 이런 걸 버리고 벽에서 튀어나와서 공중에 걸리는 새로운 어떤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려면은 안이 꽉 차 있고 겉이 볼륨감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게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볼륨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고 중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아주 희한한 해괴한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작품은 기존에 있던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역부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걸 때 어디다 걸어야 돼요? 전시 공간이 있을 때 코너에다가 대각선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코너 역부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